금리가 오른다는 뉴스. 반가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출 없는 사람이 요즘 드물어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리 오른다는 말은 이자 더 내라는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번 8월 그 금리가 오르는 동안 거꾸로 움직인 게 있어요. 채권이에요. 이자를 19년 만에 제일 많이 준다는데 가격은 떨어졌어요. 어려운 경제 쉽게 풀어드리는 상식이에 돈이 되는 경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증서예요. 100만 원짜리를 사면 해마다 3만 원씩 나오고 이 이자는 끝날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채권이 해마다 5만 원을 준다면 3만 원짜리를 원래 가격 그대로 사갈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값을 깎아야 팔려요. 금리가 오르면 이미 나와 있는 채권 값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그럼 미국 금리는 왜 올랐을까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8월 18일에 5.31%로 마감했어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오늘 나오는 숫자는 전부 2026년 8월 기준이에요. 하나는 미국 정부 살림이에요. 7월까지 쌓인 적자가 벌써 작년 한 해 적자인 1조 7,7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나라가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더 찍어 팔아요. 파는 쪽이 많아지면 사는 쪽이 조건을 부르죠. 이자를 더 얹어줘야 팔려요. 다른 하나는 AI 투자 붐이에요. 미국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쓸 돈을 회사채로 끌어왔는데 올해 그 규모가 2,500억 달러, 작년의 2배예요. 국채와 같은 돈을 두고 경쟁하는 셈이 됐어요. 국채도 이자를 더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8월 18일 코스피는 6,869로 마감했어요. 하루 만에 108포인트, 1.55% 빠졌어요. 장중에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가 427포인트예요. 코스닥은 3.52% 내렸어요. 이날 하락을 미국 금리 하나로만 설명하긴 어려워요. 중동이 불안해지면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었고 많이 오른 성장주에서 이익 챙기는 매도도 같은 날 겹쳤거든요. 채권은 본인 계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은행이 예금 금리를 정할 때 국채 금리를 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채권시장 금리를 따라가요.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에도 채권이 큰 몫이에요. 안전하다고 알려진 채권형 상품일수록 이 움직임이 계좌에 더 또렷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그 대출 이자도 같은 이유예요. 새로 나온 채권 이자가 오르면서 예전 채권값이 내려갔고 그 오른 금리를 따라 본인 대출 이자도 올랐어요. 예금도 연금도 같은 이유로 움직여요. 이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맞히는 얘기가 아니라 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솔직히 지금 당장 아픈 쪽은 대출 이자예요. 먼저 오르니까요. 근데 그 금리가 채권값까지 같이 끌어내렸다는 걸 알면 이 뉴스가 그냥 나쁜 소식으로만 안 들려요. 예금 이자도 대출 이자도 연금 계좌 숫자도 왜 같이 움직이는지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새 채권 이자가 오르면 예전 채권 값은 내려가요. 오늘은 이 한 줄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에 금리 뉴스가 나올 때 본인 계좌 숫자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알고 보게 될 거예요. 모르고 보면 그냥 오르내리는 숫자고 알고 보면 이유가 있는 숫자예요. 오늘도 경제 상식 하나 정립.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면 쉬워지는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